나눔의 집에 관련된 민관 합동조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후원금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 88억 원. 그러나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은 약 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들을 향한 구체적인 학대도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눔의 집에서. 88억 중에 2억밖에 안 썼다고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예,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는데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사실 그 당시에 합의가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후원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국민적 분노가 그런 시설에 대해,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시설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모은 게 88억입니다. 근데 감사를 해보니까 할머니에게 직접 쓰인 게 달랑 2억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2%밖에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2억 원도 할머니에게 직접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할머니들 관계 없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언어 폭력 등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간병인한테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설 관리인들이 얼마나 먼저 정서적 학대를 하고 관리를 안 했으면 간병인들까지 할머니들을 그렇게 정서적 학대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어떤 의사 판단 능력이 분명치 않은 할머니들을 언론 인터뷰에 내세워서 시설에 유리한 증언까지 시켰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감사 결과인데, 자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윤미향 의원과 이제 정의기억연대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의기억연대 의혹도 가장 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모금한 후원금들이 제대로 쓰였느냐, 그리고 후원금들이 할머니에게 갔느냐, 그리고 할머니들이 후원금 모금에 많이 동원됐었는데,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는데, 과연 그 할머니들이 자발적 의지였고 그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일이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알다시피 2달이 지나도록 윤미향 의원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기억연대 사건이 계속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이 나눔의 집 민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여튼 이 나눔의 집도 제대로 처벌받아야겠지만 이 정의기억연대 사건도 좀 빠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제 후원금이라는 건 나의 선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선의가 들어간 돈을 아무렇게나 횡령하거나 타인의 선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는 굉장히 징벌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리거든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돈을 좀 횡령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벌써 나눔의 집에 후원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NGO들, 좋은 일 하시는 NGO들의 후원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좀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좀 이런 것들은 좀 입법을 하셔서라도 선의를 이용한 이득의 편취 이런 것들은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